지난번에 백혜령 경정 인터뷰했을 때 이 마약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벌인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뒤로 깜짝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놀랐는데 백 경정님,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허허.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더 확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23년 9월 달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 점점 외압을 느끼면서 그리고 수사가 중단되고 나서 몸으로 뛰는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가 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기관들이 다 개입돼 가지고 외압 행사하고 이러는 것은 대통령실밖에 없다. 그것도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혹시 이자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뭔가 증거가 나왔습니까? 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나서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이 두 명을 검거하고 나서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을 데리고 한 4일 정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수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이클이란 자가 나무도마로 16kg, 20kg 이 필로폰 양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00kg를 보내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치인만 정해지면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국정원하고 관세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치인만 정해지면 보내는데 나중에 100kg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김찬수 소장한테 계속 보고를 했죠. 실시간으로. 근데 김찬수 소장이 그 상황을 비선복을 한 거예요. 용산으로. 그때 이 국가안보실에서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을 떠밀어서 말레이시아로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예. 거기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청장하고 마약 수사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때 100kg가 실려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김찬수 소장한테 얘네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100kg를 선적해가지고 그 나무도마로 따지면 750kg가 넘거든요. 그걸 지금 보낸다. 선적했다. 내가 사진을 봤다. 이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 말레이시아 그 마이클이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들 검거된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이 한국 수사 책임자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이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통역이 전달해준 내용을 들어보면 너 때문에 사업 망쳤다. 처음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압수한 마약 돌려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자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역이 저한테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용산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안보실에 전달이 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확신을 했던 게 이게 용산 대통령 내외가 확실히 관여가 돼 있는데 왜 관여가 돼 있을까? 처음에는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도와줬던 가담했던 그 범죄에 가담했던 세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예.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세관 직원들이 만약에 그때 발각이 돼가지고 인천지검에 이 사건이 드러나서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사건은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건은 더 대담한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돼가지고 아예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관리를 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수사 기록과 기록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건 구명노비 내가 소중한 사람을 몇 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을 넘는 거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업인데 그 합리적인 의심인데 네. 그 뒤로 혹시 두 사람이 개입돼 있을 만한 어떤 뭐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도 나온 게 있나요?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예,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혹시 이창민 변호사님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많이 들어봤죠. 옆에서 예. 지켜보시면서 예, 예. 개입돼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드시나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 뭐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은 무슨 스모킹 건이 있냐? 예. 사실 스모킹 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지점이고 스모킹 건까지는 저는 없는데요. 이제 백희룡 경영님 맥락하고 똑같아요. 동일한 게 뭐냐면 더 많이 아시겠죠. 수사 기록을 실제 수사를 하셨으니까 기록도 더 많이 보시고. 그런데 그 지점이 이제 관세청하고 서울청 수뇌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관세청장 고강요가 움직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서울대 라인이거든요. 예. 서울대 사회과학대인 것 같아요. 사회학부라 그럴게요, 그냥. 서울대 라인인데요. 그 인맥이 이제 1, 2년 그 학번 차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고강요 관세청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서울경찰청 수뇌부들이 이제 행정고시 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연배도 비슷하고요. 서로 다 아는 사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고강요 관세청장의 청탁 등을 통해서 백희룡 경정님 등을 뭐 이런 거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강요 관세청장 입장에서는 관세청 직원들이 비위 사실이 있다, 비리에 연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천인공노할 얘기죠. 그러니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만, 그러니까 관세청, 서울청만 움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검찰청 통은 아니더라도 남부지검, 중앙지검은 저도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봤어요. 수사 무마 내지 완전 부실 수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종합해 봐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공분실처럼 검찰청도 검찰 분실이 있어요. 거기에 세교대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 검찰, 관세청, 서울경찰청 뭐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용산밖에 지금 이제 없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예.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하죠. 것들 예, 그런 불가능하죠. 것이고. 예. 그때 당시에 또 김충식도 뭔가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 백혜령 경정은 그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김충식 인터뷰를 하는데 김충식이 수첩에 300kg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쓴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백경정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충식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수첩에 310kg 말레이시아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했다가 강진구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맞다. 그런데 이게 마약이 아니라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레이시아에 예. 말레이시아 310kg. 그걸 뭘 때문에 썼는지도 모르지만은 310kg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금 수입하고 예. 금을 가져오기로 했다든가 예. 그런 얘기를 누가 할 때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예. 금을 수입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셨어요? 예, 금을 가져오기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금 수입이나 금을 가져오기로 했다 이 얘기 같습니다. 마약은 전혀 모르시고. 아이고, 저는 제 사전에는 그런 걸 불합리한 그 생활이나 이게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좀 끼치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을 내가 살고 제가 제 훈장 받은 것이 뭐 때문에 받은지 다 나와 있어요. 저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백경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김충식을 용의선상에 두고 예. 이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김충식 인터뷰를 이제 모 매체에서 하는 걸 제가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 수입을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 공항으로 이렇게
금을 옮기다가 필리핀 공항에서 압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지금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금 얘기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금을 310kg를 뭐 수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전혀 뭐 신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의 자산을 외국으로 함부로 옮기게 되면 그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예.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금은 또 공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옮기다가 필리핀에서 압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관세 포탈 금액이 또 1억이 넘어가면 또 그 상황을 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두 개 다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다른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마약보다도 더 황당무계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금이 됐든 마약이 됐든 뭘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그 금이라 뭐 310kg 말레이시아 썼을 텐데 마약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예. 이렇게 변명하다 금이라고 보니까 변명했는데, 변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저거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김충식도 마약 사업에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국책 사업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김충식이 행하려 했던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캄보디아의 ODA 자금이 몇 조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이 마약 사업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내를 보면 이 두 분이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마약 수입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도 혈세가 뭐 외국으로 나갔던 혈세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이 비상계엄을 내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은 저 이제 한동훈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내란에 성공을 하게 되면, 계엄에 성공하게 되면 비상 계엄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을 돌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 가려면은 군인들 운영해야죠, 사적 조직 운영해야죠. 이러려면 현금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현금을 지하에 있는 5만 원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약 사업을 했다고 강력히 의심하고 있는데, 백회롱의 수사는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진행되다 멈춰버렸어요. 그 수사가 세관과 검찰을 수사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국정원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입증이 없다, 증거가 없다, 확증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재판 끝나고 확정 재판 대법원 3심 끝나고 나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정황 증거가 모든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이 직항을 뚫어가지고 12번을 침투하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냐 말이죠. 단 한 명도 몸에 4kg씩 부착해가지고 공항을 통과해서 유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포공항에 한 명이 들어오다가 그 휴대용 캐리어에 24kg 마약이 적발됐거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이 12번 침투하면서 연 인원으로 따지면은 36명이에요. 36명이 그 캐리어, 휴대용 캐리어에 단 한 번도 검색을 안 받았는데 그 24kg의 절반이라도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거나 뭐 총기나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마약이 이 국내에 들어온 그 양을 감히 추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보는 겁니다. 조그만 그 케타민 김포공항 24kg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이제 캐리어에
갖고 들어오다 적발된 중국인인데 적발됐는데요. 그거 보면은 심지어 스크리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음박으로 막 쌌었어요. 예. 그런데 마약 탐지견한테 종국적으로는 걸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입국 심사할 때 여러 장소로 경유해서 들어와서 의심을 했고 아피스라는 것을 공항 측에서 걸어놨고. 아피스가 뭐죠? 비스가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이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승객이 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을 하면 그 승객 명단이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전산으로 이렇게 송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약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 승객들을 다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계산이 되죠. 전자통관 시스템.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잖아요. 이 전자통관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 평가해서 구라파 선진국에서도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분 이동 동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 전자통관 시스템을 자동으로 걸려요. 걸어 놔도 되고 어떻게 걸어 놔서 그분이 아피스 전자통관 시스템에 걸려서 그럼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리어에는 드러난 건 없는 거예요. 마약 케타민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마약 탐지견이 이제 갔죠. 뒤졌죠. 근데 은박지에 돌돌돌돌돌돌 싼 그 케타민 24kg가 걸린 적발된 거거든요. 케타민은 어떤 종류의 마약입니까? 케타민은 또 제가 알기로는 좀 약한 성분의 마약이죠. 조금 다른데 좀 합성으로 보시면 합성. 예, 합성. 그러니까 필로폰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예. 훨씬 약한 것이고 환각 효과가 좀 약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케타민이 적발됐는데 김포공항에서요, 그것도. 근데 인천공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번을 몇십 명이 들락날락 몸에 깜장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들어왔어요. 몸에. 근데 4kg씩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안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정말로 못 잡았다. 그럼 우리나라 이거 완전 뭐 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창민 변호사님도 지금 백혜련 경정님 법률 대리를 하다가 윤석열 부부가 이렇게 개입이 된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는데 윤석열 부부가 그 마약 사업에 개입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업을 했다면은 여러 공백이 좀 메꿔져야 돼요. 수사를 통해서 추정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요. 좀 메꿔져야 될 텐데 어쨌든 마약 사업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돈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계엄에 대한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근데 진짜 계엄을 한 거 보면 계엄을 할 때는 인사권이 제일 중요한 거고 공무원은 인사 조치, 뭐 장관 시켜줄게, 계속 시켜줄게, 우리 권력을 계속 무한히 갖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뭐 사적 조직이든 뭐든 간에 돈이 필요할 테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이 아닌가. 즉 내란의 성공에 대비해서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마약 사업을 했다면 돈 때문에 했겠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혜련 경정님은 이자들이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비즈니스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독점 사업의 목적은 일단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들의 의사에 달려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내란을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란이 성공하면 합법적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합법적인 조직이나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없으니 이 돈을 사용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하도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설마 했는데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백혜련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백혜련 경정께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백경정님은 임은정 검사장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형태 자체를 못 믿는 겁니까?
일단 그 합수팀이 위법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부정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사물 관할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수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정당할 거고요. 그럼 구성원들은 합수팀을 꾸릴 때 그 구성원들은 제가 다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한계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일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이 관련해서 일반 특검을 다시 법률안을 정해가지고 상설 특검이 아닌 의결을 헌법에 따른 특검이 필요하다.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예. 이 마약 게이트는 이 내란 사건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많은 국가기관 인원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설 특검이 좀 통과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일단 출범을 시켜서 실체가 드러나면 좀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지금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합수팀을 꾸렸는데 이걸 해체하고요. 다시 적법 절차에 맞게 꾸리면 됩니다. 이게 해체하고 꾸리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합수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한 합수팀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저는 이 마약 게이트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변질될 수 있다. 좁고 좀 뭐랄까 아집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이창민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딱 간략하게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경영 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재판 가서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수단이 어떻게 영등포경 혈서가 갖고 있는 기록들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 위법이 치유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초에 이제 퇴임하기 전에 6월 10일 날 합수팀이 갑자기 출범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출범했는데 이거는 검찰의 전략에 말린 것 같아요. 즉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상설특검을 해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졌고 상설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해달라고 요청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게 왜 안 돌아가고 있냐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보면 대검에서 지금 합수단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수사 보고 뭐 상설특검을 하든 일반 특검을 하든 하자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대검은 이거를 시간을 좀 지체하고 대검이 뭐 증거 은폐를 하든 은닉을 하든 간에 자기 좀 빠져나갈 구멍은 좀 이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든 수사 은폐든 간에. 그래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 좀 이렇게 들여다 먼저 보고 싶어 측면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대검이 급작스럽게 합수단을 6월 10일 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 이거는 완전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검이 머리 잘 쓰는데 검찰이 머리 잘 쓰는데요. 검찰 전략에 말린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좀 제가 비판을 하자면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검의 효용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특검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일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집사 게이트, 특검 아니었으면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백혜련 경정 말씀대로 이번 마약 게이트도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을 좀 밝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